192페이지에 정규분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로서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이항분포가 있었던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에는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정규분포가 어떤 거냐면 정규분포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를 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이런 x의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요 m하고 시그마를 각각 이 m을 x의 평균,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상수가 됩니다. 자, 함수 식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런 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건 평균하고 분산이기 때문에 시그마랑 m이랑 평균 m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니까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죠. 기호로는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정규분포가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인데 그 첫자 n을 따서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호로 이항분포 bn, p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항분포에서는 시행 횟수랑 한번 일어날 확률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bn, p 이렇게 썼었는데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하고 분산을 그 기호랑 함께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저 함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 특징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해 놓으시고 이 수업을 다 듣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인 첫 번째가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이 m이 평균이에요. 평균. 이 가운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 좌우가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m일 때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그치? 최대값 외울 필요는 없고 전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점근선이고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요. 만나진 않고 x축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진 요 사이의 넓이가 1이죠. 당연하죠.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그죠? 확률 밀도 함수는 x축과 그래프가 사이의 넓이가 1이 되죠. 확률 전체가 1이니까. 그리고 시그마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 값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이것도 뒤에서 할 겁니다. m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곡선은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곡선은 가운데 부분이 높아지면서 좁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것이 정규분포라고 봐도 되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렇게 표준화시켰어요. 표준화시킨 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n 0,1 이렇게 씁니다. 평균하고 분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각각의 정규분포 저 곡선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니까 저기서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거를 그때 넓이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고친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는 다 계산을 해놨어요. 저 값들을 우리가 특정한
기준이 되는 값들을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산한 걸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 바꿔주는 과정을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 x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그때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꾸면 걔는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 값들을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뒤에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이것도 암기예요. 요거랑 요거 표준화시키는 공식이니까 요것도 외우면 됩니다. 별량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35 이상이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 mp, mpq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항분포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계산이 많아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규분포로 고쳐서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서 계속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정규분포가 뭐냐? 정규분포는 신생아의 체중, 시험 점수, 강수량과 같이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관찰하다가 보면 우리가 상대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수가 커질수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회 현상도 그렇고 자연 현상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나오네 해서 이 곡선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m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수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이 종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때 그렸을 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다. 그 노멀 디스턴스라고 해서 정규 분포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정규 분포 곡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2는 그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이과 친구들은 외워야 되죠. 그 파이가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리수죠. 익스포넨셜도 2.71 정도, 2.7 정도 되는 무리수입니다. 그 문자 자체가 그냥 무리수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m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렇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식이 m하고 시그마에 따라서만 달라지니까 평균하고 분산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 그렇지? 여기서 이거는 다 상수입니다, 상수.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m이랑 시그마 때문에 이 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기호에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n, m,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된다?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면서 이렇게 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종 모양의 곡선이 되고요. 그때 당연히 평균에서 x는 m에서 요 루트 n 파이 분의 시그마 루트 n 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 성립함이 자명하다, 당연하다는 얘기죠. 함수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곡선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x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고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죠. 그것도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돼? 그 둘러싸인 무의 넓이랑 똑같이. 처럼 앞에서 배웠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 곡선은 m하고 시그마에 의해서만 좀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시그마가 일정하다.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그냥 평행 이동한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기만 합니다. 좌우로 m값이 변하면 m값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기만 한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하고 할 때 평균이 달라지면 전체 위치만 바뀐다. 이 표준 편차가 이제 3포도죠. 3포도. 요거 m 평균은 대표값이라고 배웠었어요. 우리가 대표값 중학교 3학년 때 대표값이라고 해서 평균 그리고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3포도로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배웠는데 3포도는 어떤 자료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나를 얘기하는 건데 3포도가 똑같으니까 이 흩어진 정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m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하면 이게 가운데 얘가 고정이 돼 있겠죠? 그럴 때 이제 3포도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게 모이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시그마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쵸? 얘는 자료들이 흩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그 자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통계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진다는 건 이 자료 이 평균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낮아지면서 좌우로 퍼지죠. 이게 왜 가운데가 낮아지냐면 전체 넓이는 1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퍼질수록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런데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평균 쪽으로 변수가 몰려들면서 가운데가 높아지고 폭은 좁아집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자료가 모이는 거죠. 모인다. 이게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평균이 의미를 갖는 좋은 상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초록색 그래프가 가장 좋은 그래프가 되겠죠. 세 개를 비교하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의 성질 요 5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주면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다. x가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x축은 점근선이고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는 1이다. 시그마가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값에 따라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자,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가운데가 낮아지고 양쪽으로 퍼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곡선은 가운데가 높아지면서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9번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종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가운데가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돼? 이쪽이 요 넓이가 몇이야?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는 1인데 그럼 이게 양쪽이 각각 0.5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칭성, 그렇죠?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 봅시다. x가 m에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시그마만큼 뺐어. 여기 시그마만큼 뺀 거예요. 이 거리를 시그마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n 시그마겠지, 그치? 그럼 n 플러스 시그마는 요 똑같은 길이만큼 이쪽으로 간 거죠, 그쵸? 시그마만큼.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지, 그치?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어떻게 해서 똑같겠죠, 그치? 똑같으니까 이쪽 반만에서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여기에서 2배 하면 되지, 그치? 맞는 얘기야. 자, 이게 지금 뭐야? m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n보다 크대. a가 n보다 크대.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평균인데 m이 여기인데 a가 n보다 크다니까 a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전에 이쪽이 요만큼이 0.5라 그랬죠. 그치? 0.5에서 요 보라색 부분 빼주면 되겠지.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치? 저 파란색 부분을 구하려면 전체 주황색의 넓이 0.5에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주황색으로 다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요거 1번. x는 m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얘기였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풀어주세요. 그 간단한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아까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기울어는 n1 0,1 이렇게 쓰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근데 이 그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우리가 z라고 씁니다. z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x라고 쓰고 있었는데 그 표준 정규분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변수를 따로 z라고 쓰기로 했고요. 이 표준 정규분포 n 0,1일 때 1을 따를 때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죠. 아까 그 공식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자리에다가 0하고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정규분포 식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이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치? 저는 이렇게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다행히 이게 수학자들이 이미 a의 값에 따라 확률을 모두 계산해 놨어. 그래서 그게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하고요. 우리가 교과서 284쪽에 보면 그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확률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표를 읽을 줄만 알면 되겠지, 그치?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읽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확률 z가 그러니까 z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죠. 0과 1.76 사이의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앞에 1.7 여기 소수 여기 앞에 두 자리는 요거 세로축에서 찾고요. 그다음에 요 6 나머지 하나는 가로축에서 찾아. 그래서 이게 좌표일 듯이 이렇게 모아서 읽으면 여기가 0에서 1.76까지의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0에서 근데 0이 지금 뭐야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평균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선부터 1.76까지의 넓이 이렇게 되죠. 그럼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평균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1.76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1.76. 그럼 요 넓이가 바로 뭐다? 요 넓이가 0.4608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고요. 그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확률 변수 z가 양수인 경우에만 나와 있지만 이 직선 z는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다음과 같은 확률의 변동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가 이 x는 0에 대해서 z는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넓이가 0.5겠죠. 그치? 그다음 이쪽 반도 0.5겠지. 합치면 1인데 좌우 똑같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a까지의 넓이 그죠? 요거 한번 표시해 볼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a가 뭐 여기라고 해봅시다. a가 그럼 요 넓이나 그쵸? 넓이나 0에서 마이너스 a 그쵸? 그 마이너스 a면 요 길이 똑같겠죠? 그치? 그때 요 넓이나 빨간 넓이나 초록색 파란색 넓이나 똑같겠지. 왜? 대칭이니까. 미안해. 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대칭처럼 안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는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일 확률 이렇게 되면 그렇죠? A에서 B 사이일 확률 지금 이게 표시가 이거 3번입니다. 자 A에서 B 사이일 확률 이렇게 되면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는 0부터 이렇게 다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0부터 B까지 요 넓이 요 주황색 넓이에서 요 파란색 넓이를 빼면 빨간색 넓이가 나오겠죠. 그치? 지금 이게 주황색 넓이고 요게 파란색 넓이죠. 0에서 A까지 빼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표는 그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자, 우측에 대한 넓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마이너스 A에서 B 사이일 확률. 자, 이렇게 마이너스 A에서 B 사이일 확률은 어떻게 돼? 0부터 B까지일 확률. 요 주황색 부분에다가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 얘는 0에서 A 마이너스 A가 여기인데 A까지의 넓이랑 똑같지, 그치? 그쵸? A까지의 넓이에다가 그쵸? 요거 주황색 부분 0에서 B까지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치?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옆에 가서 하나씩 보면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돼 있죠.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요 빨간 부분인데 요거는 계산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럼 0부터 이 오른쪽이 요 주황색 부분이 0.5니까 여기에서 요 파란색 부분 0에서 A 사이일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0.5 이게 절반 0.5에서 0에서 A 사이일 확률을 빼주면 0에서 A 사이일 확률 이게 아니고 파란색을 빼주면 빨간색 부분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여섯 번째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요 빨간 부분을 구하려면 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 반은 이미 0.5잖아요. 0.5에다가 어떻게 돼? 요 부분만 더하면 되지.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0.5에다가 괜찮죠? 자,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런 요령들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가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확률 변수 Z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표준 정규분포 그려서 풀면 편해요.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0이죠, 그죠? 근데 0.5에서 2, 4, 1 확률. 자, 0이 여기니까 0.5가 뭐 한 이쯤 되겠지? 0.5에서 2, 4, 1 확률 요기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0에서 2, 4, 1 확률. 몇이죠? 0에서 2, 4, 1 확률 이거지. 요 소문자 Z가 이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0에서 2, 4, 1 확률이야. 그렇죠? 주황색 부분 전체가 몇이다? 0.477이다. 여기서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 0에서 5, 4, 1 확률 0에서 5, 4, 1 요거를 빼면 되는 거죠. 여기가
0.1915거든요. 그럼 이거를 빼주면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자, 계산을 생략할게요. 0.2857이야. 친구들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받아내림 하면서 천천히 소수점 위치 맞춰서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시면 시험에서 실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이렇게 구하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541 확률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은 여기겠지, 그치? 0이 여기 있으니까 그 1.5는 여기겠죠, 그쵸? 요 사이 요 확률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구해? 요 주황색 부분 0에서 1.541 확률을 구합니다. 0에서 1.541 확률 요거죠, 그치? 요거 얘가 0.433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데 0에서 마이너스 1이나 0에서 1까지나 똑같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몇이다? 0.43413이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요거 합친 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치?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5477 0.774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괜찮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표만 읽을 줄 알면 되니까. 표 읽을 줄 알고 그 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를 하면 계산하는 것들은 간단하니까요. 따라 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도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규분포가 나왔을 때 이게 표준 정규분포로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그 변수 x를 다 z로 고쳐줘야 돼요. z로 그 고치는 과정이 그냥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z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z는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균이 0이고, 지금 얘를 이 과정을 거치면 n 0,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과정들이 거기 써 있는데 그 과정들은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뭐 앞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용되는 이런 공식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exponential a 기대값 ax 플러스 b는 a의 bx 플러스 b다 요거. 그 다음에 v ax 플러스 b는 a 제곱 vx다 이거, 그렇죠? 뭐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이 x에다 평균을 빼서 시그마로 나누면 걔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르는 z로 바꾸는 걸 우리가 x의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 왜 시킨다? 표준 정규분포를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 계산해 놓은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x에다가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눌 거니까 그럼 얘만 하면 안 되죠? 얘도 똑같이 a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이렇게 b에다가도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각각 해서 요거를 표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중요한데 요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거. 예로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표준화 된다. 이렇게 표준화되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갖고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1번 볼게요. 41번에 보면 x가 정교분포 n 10,2의 제곱을 따른대. 그쵸? 그럼 여기서 m은 지금 10이고 시그마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표준 정교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p 지금 여기 변수 x죠. 얘를 z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얘를 z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z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어떻게 돼? z는 뭐라고요? x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누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x에서 m이 지금 1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10을 빼. 12에서 10을 뺀 다음에 2로 나눠.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10을 빼. 그 다음 2로 나눠. 그럼 얘가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1과 2 사이의 확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려서 푸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1과 2 사이의 확률 이거 구하는 거지. 그치? 얘 어떻게 구한다? 0에서 2까지의 확률 0에서 2까지의 확률 0.477이래서 0에서 2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 그래서 1까지의 확률 여기죠. 그쵸? 0.3413을 빼면 됩니다. 자, 선생님 계속 안 하니까 친구들도 안 할까봐 여기다 한번 해볼게. 0.4772 빼기 0.3413 이렇게 됩니다. 여기 6되고 10 빌려주면 9되고 5되고 3되고 1되고 0.135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표준화 시키고 표준 정규분포표로 넓이 구하는 그 요령을 배우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지? 간단하게라도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 보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돼? 표준화식부터 시켜봅시다. 이걸 Z로 바꿔줄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10 뺀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여기서 10을 빼. 그럼 마이너스 4에다 2 나누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10을 빼. 나누기 하면 요거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인데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확률. 그죠?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고 그다음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나 0에서 2까지나 똑같죠?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둘이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둘이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얘는 5818 0.818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쉽죠? 엄청 쉽습니다. 통계는 쉬워요. 자, 이제 뭐 용어라든지 아니면 뭐 기호라든지 이런 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틀리는 친구들은 본인이 포기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워서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다음 8번도 해볼게요. 여기 3번도 해볼게요. 그리고 x를 z로 바꾸려면 여기서 10을 빼서 2로 나눈 거니까 얘도 10을 빼고 2를 나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이 여기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0에서 이쪽 여기 주황색 부분은 0.5일 거고요. 그다음 0에서 1 사이일 확률. 그렇죠? 자, 여기는 0.3413이니까 이 둘이 합하면 0.8413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0 오른쪽은 0.5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표준화시키는 공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z는 어떻게 돼? 여기서 10 빼갖고 2 나누니까 여기서 10 빼서 2를 나누면 돼요. 그럼 이거 3이죠. 그쵸? 6 나누기 2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0 그리고 3이 여기겠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6이에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지금 0.5잖아. 0.5에서
0과 3, 4, 1 확률, 0과 3, 4, 1 확률 요거지, 그치?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0.5에서 0.4987을 빼는 건데요. 근데 여기 00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4 대고 10 빌려주고 9에서 10 빌려주고 9이고 10 빌려주고 이렇게 3, 1, 0, 0, 0.0031, 0013 이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네. 연습해 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자, 분포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적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른 별량들끼리도 비교가 가능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반의 성적을 어떤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성적하고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본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영어 시험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였고요. 수학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였던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거 더 잘하는 거냐? 이게 지금 아니면 뭐 어떤 게 둘이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평균하고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걸 둘 다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렇죠? 얘도 표준화 시키고 얘도 표준화 시켰어. 그렇죠?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면 어떻게 돼?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둘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영어 성적이 80점, 수학 성적이 60점인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어떤 걸 더 잘한 거냐 이렇게 하면 점수만 보면 영어 더 잘한 것 같은데, 그쵸? 뭘 더 잘한 것 같아? 영어는 어떻게 돼? 표준화 시켰더니 여기 2에 들어가 있는 거고 수학은 여기 5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수학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점수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보다는 수학을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표준화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고, 그렇죠? 독립시행 플러스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그 이항분포였어요.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 n, 6분의 1을 따르겠죠. 그때 이 n을 10, 30, 50에서 이렇게 시행횟수를 계속 늘리잖아요. 그럼 10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30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50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 이게 점점 어떻게 돼? 종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지, 그치?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n, b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래서 대략 한 35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30만 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만 더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x는 근사적으로 평균 np, 분산 npq.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규분포 n, np, npq를 따른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35 이상이 되면 걔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이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통계가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말로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수능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나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렇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40,4분의 1을 따를 때 p x가 9에서 15 사이일 확률. 자, 그럼 이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px가 9일 때, 그쵸? 더하기 px가 10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px가 15일 때까지 해서 9, 10, 11, 12, 13, 14, 15에서 7번 계산해서 다 더해야 돼요. 원칙은. 끔찍하죠. 이게 지금 그 독립시행의 확률로 7번을 계산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48이니까 이거 충분히 크지. 35 이상이라서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평균 어떻게 돼? 평균은 NP. 그러니까 48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12가 되고, 자, 분산은 NPQ 4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게 10이었으니까 얘는 9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정규분포 어떻게 돼? 12,3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요게 px가 9 이상 15 이하일 확률인데,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제 표준화 시키죠. 표준화. pz로 바꿔줍니다. z로 바꾸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요 평균 12를 빼고 그거를 3으로 나눠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15에서 12를 빼면 3이고 이걸 3으로 나누면 1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확률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그려서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 여길 거고 1이 여기겠죠. 이 사이일 확률은 0과 1 사이일 확률의 2배죠. 0과 1 사이일 확률 여기 나와 있지? 0.3413인데 여기도 어떻게 돼? 0.3413이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6286 0.628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뭐 이항분포다 뭐 이렇게 말로 나와서 크게 어렵지, 이렇게 기호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이게 그 활용 문제로 문장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관련 문제들이 우리 문제집에 많이 있으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푸는 것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규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고쳐서 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